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상상인 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상인 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상의 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상의 증권은 증권사로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재무제표를 살짝 보자면은 상상의 증권은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지만 23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발전된 게 보이는데, 지금 PBR이 0.35배로 확실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겠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세부 내용 발표되자마자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내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다음 달인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키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렇게 6단계로 진행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또한 매년 우수기업들에게는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기업들 공시는 하반기부터 공시가 되고,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부터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실망 매물을 뱉어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께서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을 할 거다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상상인 증권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틀 전에 오후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변경한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는 안 하나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위한 정책, 즉 기업들과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했었었죠.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일환 중 하나인 이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회 법안에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상상리 증권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상상리 증권은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조국 관련 사모펀드에 연루되면서 급락을 한 바가 있었었죠. 지금 현재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PF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F 관련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상상의 증권 같은 경우 2월쯤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가 한 차례 나오자 좀 상승을 할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지금 하락 기조를 상승 추세로 변환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무산이 된다고 한다면 실망 매물도 쏟아지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18년도 이후부터는 상당한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